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한국에는 약 2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청춘들이 모여 살고 있죠.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에 적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은 분주하고도 생동감 넘칩니다. 각자의 사연과 꿈을 품은 이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때로는 외로움과 문화 차이를 이겨내며 성장는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뉴욕에서 비행기를 탄 지 14시간 만에 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짙은 회색 하늘 아래 쏟아지는 소나기, 그리고 웅장한 공항 터미널을 보면서 마음이 설렜죠. 드디어 한국이다. 브이로그에서 수십 번 본 그 장면 속에 내가 들어온 거예요. 나는 지금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 다니고 있어요.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온 유학생이고 전공은 동아시아 국제정치. BTS랑 블랙핑크 노래 들으면서 한국어를 독학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저한테 꿈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집이었어요. 나는 홍대 근처에 방을 구하려고 했어요. 학교도 가까우니까요. 근데 부동산 10군데 넘게 다녀봤는데 방이 없대요. 아니, 있다고 해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30만 원이래요. 뉴욕 맨해튼보다 더 비싸다니까요. 장학금으로 생활비, 충당해야 하는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부동산에서 겨우 한 군데 소개받았는데 방이 정말 작았어요. 한 평 남짓한 공간, 창문도 없는 반지하. 게다가 앞집 창문에 붙은 스티커가 인도 국기였어요. 옆집은 중국인, 윗집은 베트남 학생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내가 진짜 한국에 온 게 맞나 싶었어요. 여기 거의 국제학생 기숙사촌 같았거든요. 한 번은 동네 편의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줄 서 있는 사람들 전부가 외국인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러시아어로 통화 중이었고 어떤 여성은 아랍어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와, 여긴 진짜 글로벌하다. 처음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두려워졌어요. 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학교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는 한국 학생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현우. 말도 잘 걸고 되게 친절한 친구예요. 어느 날 같이 커피 마시러 갔다가 자취 얘기가 나왔어요. 아, 나 도봉에서 통학해. 여기 원룸 비싸서 엄두도 못 내.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서울 사람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집이 없어서 통학을 한다고요? 한국인도 이 상황에선 피해자인 거죠. 요즘엔 학교 커뮤니티에서 유학생들에 대한 안 좋은 말도 보게 돼요. 외국인 때문에 월세 올랐다거나 외국인 때문에 버스에 자리 없다는 글들 처음엔 속상했어요. 나 그냥 공부하러 왔을 뿐인데 그날 밤 오피스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뉴욕에 있는 내 방보다 좁고 창문 하나 없는 이 방에서 내가 진짜 잘 온 걸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겠죠. 어쩌면 이 도시가 가진 진짜 문제는 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외국인이라는 존재감을 조금씩 더 느끼게 되었어요. 버스를 탈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심지어 쓰레기를 버릴 때도 내 시선이 어디론가 모여드는 걸 느껴요. 사람들의 눈빛은 친절하면서도 어딘가 낯설어하는 느낌이에요. 나는 그냥 이 나라의 한 학생일 뿐인데 주말이면 꼭 들르는 이대 앞 커피숍이 있어요. 여기서는 유학생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거든요. 중국에서 온 쥐안, 태국에서 온 린다, 프랑스에서 온 마르셀. 다들 한국 생활이 힘들다고 해요. 특히 집 얘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나와요. 우리 학교 앞 원룸은 이제 반이 유학생이래. 쥐안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러면 한국 학생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린다가 물었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 도시가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인다고 느끼진 못했어요. 학교에서는 유학생 환영 배너도 있고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많지만 막상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루는 동네 편의점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요즘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해졌어. 말도 잘 안 통하고. 그 말이 내 마음에 박혔어요. 나도 그 중 하나인 걸까? 나는 웃으며 네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나라에 온 이유, 이 도시에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는 몇몇 한국 친구들 덕분에 나는 아직 이곳을 사랑하고 싶어요. 어쩌면 이건 단순히 방을 구하는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요. 이 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생각해요. 외국인이라서 미안하다는 말 대신 같이 살아가자는 말이 들릴 수 있기를. 내가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건 정확히 2년 전이에요. 그날도 뉴욕은 참 복잡했죠. 지하철은 고장났고 거리엔 노숙자들이 늘어났고 뉴스에선 또 총기 사건이 터졌대요. 매일 아침 집 밖을 나설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했어요. 심지어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친구가 누군가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어요.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맴돌던 나라가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속에서 본 거리엔 쓰레기 하나 없고 지하철은 분 단위로 정확하게 오고 사람들이 밤늦게도 불안 없이 거리를 걷는 나라.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할까? 처음엔 그저 판타지 같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내 인생을 바꾼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합격을 축하합니다. 장학금도 포함된 제안이었고 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정했죠. 그래, 떠나보자.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비행기 안에서 나는 상상했어요. 정갈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에서의 삶을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달랐어요. 공항에서 내려 공항버스를 타고 신촌으로 향하던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짜 한국을 마주했어요. 도로에 차는 많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고 버스 내부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기사 아저씨는 정장 차림이었고 좌석마다 스마트폰 충전 포트까지 있었어요. 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하지? 그 짧은 감탄이 한국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집은 좁았고 식비는 예상보다 비쌌고 은행 업무는 까다로웠어요. 가장 충격이었던 건 쓰레기 분리수거였어요. 미국에선 그냥 한 통에 다 넣는 게 일상이었는데 여기선 일반 쓰레기, 음식물, 재활용을 나누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투명 페트병은 따로 모아야 했어요. 처음엔 너무 복잡해서 짜증도 났어요. 근데 어느 날 한국인 룸메이트 지은이 말했어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우리 동네가 깨끗한 거야.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복잡하긴 하지만 이미 있는 복잡함이었거든요. 학교 수업은 생각보다 더 치열했어요. 토론은 거의 매일 있었고 교수님들은 늘 정시에 강의를 시작했어요. 미국에선 교수가 10분 늦는 건 기본인데 여긴 아니었어요. 시간을 잘 지킨다. 이건 단순히 수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가진 질서감이라는 걸 조금씩 깨달았어요. 버스를 탈 때마다 놀랐어요. 노약 좌석에 앉은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정중하게 양보해요. 밤 11시에도 여성 혼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도시라는 걸 직접 체감했을 때 나는 마음 깊이 존경심이 생겼어요. 이 나라는 진짜 안전하구나.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내가 살던 원룸 건물엔 외국인만 가득했고 동네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냉랭해졌어요. 요즘 외국인 너무 많아. 집값만 오르고. 그 말 편의점 사장님이 무심코 했던 말인데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버스 안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를 유심히 보는 걸 느꼈어요. 혹시 내가 마스크를 안 써서 그런가? 가방이 너무 커서 그런가? 생각했지만 결국 아주머니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손사래를 쳤지만 아주머니는 웃으며 공부 열심히 해요. 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날 밤 나는 조금 울었어요. 한국이 내게 준 환영은 때때로 복잡했지만 그 안엔 분명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병원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선 병원 한 번 가려면 예약하고 기다리고 진료비가 수십만 원이 넘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에선 어느 날 감기에 걸려 동네 병원을 갔는데 진료받고 약까지 받아오는데 1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비용은 고작 3,000원.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그날 이후
나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알고 싶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걸 못할까? 물론 힘든 순간들도 여전했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때로는 거리감. 하지만 점점 나는 한국이 단순히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인기국가가 아니라 시스템과 문화가 사람을 존중하려고 애쓰는 나라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에 내가 있다는 게 어쩌면 정말 행운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한국의 일상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의 짭짤한 맛, 그리고 한강 자전거 도로를 달리며 마시는 찬 공기까지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젠 나만의 리듬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택배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선 기본 35일 걸리는 게 한국에선 하루 만에 온다는 거 솔직히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한 번은 밤 11시에 주문한 물건이 다음날 아침 도착해 있는 걸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나라 진짜 뭐야 마법 쓰나?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다들 부러워했죠. 또 한국의 대중교통은 단순히 좋다라는 말을 넘어서 있었어요. 버스나 지하철이 제 시간에 도착하는 건 기본이고 노선 연결도 거의 예술 수준이었어요. 나는 GPS 앱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긴 진짜 도시 전체가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것 같아. 그 말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물론 이런 시스템들이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동네에선 여전히 오래된 집들이 있었고 버스가 잘 안 오는 지역도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람들이 공공이라는 개념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도서관, 학교 외에도 동네에 구립 도서관이 있었는데 시설이 정말 좋았어요. 조용하고 쾌적하고 외국어 책도 꽤 있었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조용히 와서 여기 자리에 앉아도 돼요? 하고 물었어요. 그 작은 질문 하나에 한국 사람들의 배려라는 문화를 느꼈어요. 아, 이게 이 나라의 방식이구나. 그리고 식당 문화는 말할 것도 없죠. 한 번은 한국 친구들과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를 직접 구워주는 사장님, 자동으로 나오는 수많은 반찬들, 리필도 무료.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서비스였어요. 계산할 때 이 정도 퀄리티에 이 가격 하고 감탄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라야. 근데 그게 한국에선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했어요. 이런 좋은 나라에 내가 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그래요. 유학생이 많아졌다는 사실. 그로 인한 주거 문제나 갈등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단순히 공부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나도 이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일하고 성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이라는 단어 말고 그냥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분명 기회와 가능성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도 함께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건은 정말 사소한 데서 시작됐어요. 학교에서 진행된 팀 프로젝트 발표 준비 중이었죠. 우리 조는 총 5명, 한국인 4명과 저 하나. 과제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 다들 긴장하고 있었어요. 발표 주제는 한국 사회의 젠더 이슈였고 꽤 민감한 주제였어요. 회의 초반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한국어로 진행됐지만 다들 영어를 섞어가며 도와줬고 나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어요. 그런데 중간쯤 팀장 역할을 맡은 남학생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리사 씨는 그냥 발표, 자료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순간 그 말이 내게 너무 차갑게 들렸어요. 그냥?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내가 외국인이니까 말도 잘 못하고 괜히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조 모임에서 말수가 줄었어요. 미팅이 있어도 카페 구석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만 두드렸어요. 누가 날 무시한다고 말한 건 아니지만 분명한 선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조원들이 모여 최종 발표 리허설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날 나는 갑자기 열이 나고 두통이 심해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카톡으로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불참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는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답장은 없었고 다음날 조모임 단톡방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외국인이라 책임감이 없네. 익명으로 남긴 메시지였지만 나는 그게 나를 향한 말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보였던 걸까? 그날 밤 도서관에서 혼자 울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낯선 언어, 문화, 거리감 속에서도 최대한 적응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나는 그냥 외국인일 뿐이었나 봐요. 다음 날 발표가 끝나고 조원들과 간단한 피드백 미팅을 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나는 입을 꾹 다물었고 무언가가 터질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 같은 조의 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 단톡에 그 말 마리사 씨가 들었으면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고 유진은 말을 이었어요. 사실 마리사 씨가 제일 먼저 주제에 맞는 기사 번역하고 자료 정리 제일 꼼꼼하게 한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오해한 것 같아요. 팀장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봤어요. 미안해요. 발표 역할을 줄인 것도 영어로 말하는 게 어려울까 봐 그랬던 건데 그렇게 느꼈을 줄은 몰랐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다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말했어야 했는데요. 사실 발표하고 싶었어요. 외국인이지만 저도 이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치 얹혀있던 돌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조용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는 꾹 참았어요. 그 이후로 분위기는 정말 달라졌어요. 조원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고 발표 자료도 다시 조정해줬어요. 최종 발표 날 나는 팀의 일원으로 앞에 서서 당당히 영어로 그리고 짧은 한국어로 이야기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교수님이 박수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진짜 글로벌 팀의 표본이었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같은 조의 친구 지은이가 제게 말했어요. 사실 나도 마리사한테 괜히 거리 두고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 그 한마디가 지난 몇 달간의 오해와 외로움을 녹여줬어요.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게 진짜 한국 사회라는 거 아닐까? 빠르고 치열하고 때로는 오해도 생기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그 마음을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팀 프로젝트가 끝난 후 조원들과 단톡방은 이전과 달라졌어요. 매일 안부를 묻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새 소식을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이모티콘이 달리고 시험 기간엔 화이팅이라는 메시지가 오갔어요.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소통 하나하나가 내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그 이후로 나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교 수업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한국어로 질문도 하고 발표도 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아주 훌륭해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라고 해주셨을 때 난 정말 기뻤어요. 기말고사가 끝난 어느 날 나는 같은 과 친구들과 남산에 올랐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마리사,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다.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내겐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젠 김치찌개 없이 못 살겠어. 모두가 웃었고 나는 그 순간 이곳이 내 삶의 한 조각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물론 가끔은 외롭고 낯선 순간도 찾아와요. 명절이 되면 주변은 가족 모임 이야기로 가득한데 나는 화상통화로 뉴욕에 있는 가족을 겨우 한 번 볼 수 있는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젠 그런 외로움도 다르게 느껴져요. 나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가끔은 지하철을 타고 아무 곳이나 내려 혼자 산책을 해요. 성수동 카페 골목, 한남동 언덕길, 연희동 오래된 빵집. 그곳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안에서 나를 봐요. 나는 외국인이지만 외국인으로만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이런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열리는 유학생 환영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어요. 올해 새로운 학생들 앞에서 내가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신입생이 질문했어요. 혹시 한국에서 외롭지 않으셨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많이 외로웠어요.
근데 그 외로움 덕분에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때때로 빠르고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참 따뜻한 진심이 있어요. 그걸 알게 되면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해져요. 그 말을 들은 학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그랬는데 이제는 그 눈빛을 이해할 수 있어. 이제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단순히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나라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 속에 스며든 하나의 페이지가 되었고 앞으로도 함께 쓰고 싶은 새로운 장이 되었어요. 어쩌면 나는 평생 이방인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볼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시선 안에는 분명한 애정이 있고 그 애정은 나를 이 도시의 일부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 도시의 골목을 걷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곳의 공기 속에서 살아가요. 다음 학기엔 인턴십으로 대기업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니 엄마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너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나도 생각했어요. 그래, 나 잘 살고 있어. 이곳에서 정말 잘 살고 있어. 이 영상이 당신에게도 어떤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당신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이 이야기 속 감정은 다를 게 없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어디론가 떠나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려 애쓰고 있으니 따뜻한 이해와 응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